웹 1.0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웹 3.0입니다. 여기서 웹 1.0은 무엇이냐? 그러면 1.0은 인터넷 시대. 인터넷 시대를 웹 1.0이라고 부르고요. 2.0은 스마트폰 시대, 스마트폰을 사용한 앱을 이용한 지금 현 시점을 웹 2.0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웹 1.0에서 2.0으로 왔고 우리는 또 웹 2.0에서 웹 3.0으로 가려고 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웹 3.0은 무엇이냐? 여기서 그 과학자나 기업가나 얘기하는 이 웹 3.0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 자, 여러분 보시면 인터넷은 2D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2D입니다. 근데 웹 3.0으로 가면서는 3D가 되는 거예요. 자, 웹 3.0은 이 공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웹 3.0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웹 3.0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키포인트인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전에? 유비쿼터스, IoT. 자,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사실상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거의 안 써요. 자, 그럼 이 인터넷 오브 띵은 불과 한 5개월 전까지만 해도 되게 유행했던, 지금도 쓰고 있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메타버스. 지금 아주 유행하는 거. 이거죠. 그러면 이걸 왜 안 쓰느냐? 이 유비쿼터스란 말 요즘 왜 안 쓰느냐? 이미 기술에 녹아 있어요. 이미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쓰지 않아요. 그러면 인터넷 오브 이 IoT는 지금 쓰지만 유행이 지난 이유는 뭐냐? 지금 도입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행이 살짝 지났지만 지금도 기술에 도입되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기술에 다 도입이 된다면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기술에 도입될 것들이 바로 얘예요. 이 메타버스. 오, 좋다. 아니, 내용 그러면- 아주 잘한다. 그러면 왜 이 IoT를 생각을 하느냐? 이 메타버스로 가기 위해서, 메타버스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IoT가 필수적입니다. 즉, 모든 사물이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근데 사실 이 IoT는 얘기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은 이미 이 IoT에 대해서는 기술이 이미 와 있고 그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있어요. 단지 우리 생활에 적용이 안 될 뿐이지. 이미 TV, 무슨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이미 IoT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신제품을 구입하면 다 IoT가 됩니다.
이미. 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걸 해볼게요. 통신사 그거 중에 2G, 3G, 4G, 5G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IoT는 5G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G. 지금 4G를 쓰고 있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 기술은 이미 발전돼서 통신사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통신 중계기가 깔리지 않아서 이 5G가 실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쓸 때 5G 기술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통신 기지국이 깔리지 않아서 5G를 못 쓰는 거예요. IoT가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인터넷 오브 싱즈가. 이 인터넷 오브 싱즈가 되면 메타버스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화나는 것 같아? 똑바로. 그러니까 제 말뜻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완전 좋아. 완전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빠. 그래서 이 IoT를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해야 메타버스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왜?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은 메타버스를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그 메타버스를 왜 해야 되는 거냐기보다는 왜 메타버스에 IoT가 기반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를 그러니까 왜 IoT에 기반이 돼야 되느냐면은 여기서 질문. 네. IoT는 현실 세계에서 지금 사물관에 연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라든지 또는 새로 짓는 빌딩 같은 곳에서는 이제 중앙에서 제어를 하게끔 되어 있고 모든 뭐 들어가는 공조 기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자동적으로 통제가 되도록 그게 IoT라고 보는데 나는 그러면 그게 왜 메타버스 세계의 IoT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현실 세계 IoT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IoT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5G 망이 깔리지 않아서 실현이 안 된 것처럼 이미 기술이나 모든 건 다 돼 있는데 문제는 옛날 아파트, 옛날 차, 옛날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은 이거를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맞죠? 구현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IoT가 더디게 진행되는 거예요. 더디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순서가 맞죠.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것을 사고 더 편리한 것을 구매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서로 사물 간에 서로 연결이 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IoT는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쓰기 편하려고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할 거잖아요.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청소기를 조절하고 불을 끄고 뭐 밥을 짓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온도를 제어하고 막 이 여러 가지 일들 뭐 무슨 청소라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제어할 수 있고 서로 통할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을 IoT인데 이게 왜 메타버스하고 연결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메타버스 세계에서 메타버스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그럼 메타버스가 왜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메타버스가 가상세계, 현실세계, 여기는 가상세계. 자, 그런데 현실세계에서 봤을 때 가상세계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가 봤을 때는 가상세계는 쓸모가 없어. 근데 쓸모가 있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교집합의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 교집합의 부분을 요 IoT가 차지하고 들어갈 확률이 크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약간 좀 쉬운 말인데,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을 써요. 미국의 어느 학자인데 제가 이름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즉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이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똑같이 복제하는 겁니다. 이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계로 똑같이 복제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어느 한 동네가 있어요. 어느 한 동네. 그 동네를 디지털로 복사를 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인구, 거기에 있는 김씨, 박씨, 조씨, 학교, 도로, 자동차 대수서부터 모든 걸 다 디지털화해요. 어떤 것까지 디지털하느냐? 에어컨, 무슨 의자, 무슨 시계, 뭐 장판, 전기장판, 소파, 신발, 개수까지 다 디지털로 변화. 복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복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가 필요하냐? 이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이 사물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물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잠깐 끊어요. 네. 나 아까부터 너무 거슬렸는데 IoT에서 T를 소문자로 쓰면 안 돼. IoT는 인터넷 오브 띵즈라서 O가 소문자고 T가 대문자야. 네. 이게 되게 거슬려.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하는데 이 IoT 부분이 있어야 된다. 즉 예를 들면 자,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한 집, 두 집, 집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 디지털로 표현하면은 이게 자,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위에서 보면 소파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가 겹쳐 보이겠죠. 위에서 보면. 근데 이걸 하나 레이어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하나를 레이어를 띄게 되면은 요게 여기에 하나, 소파가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띄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위치상으로 보면 즉 좌표로 보면 위에서 아래로 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엄청나게 겹쳐 보인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 이 디지털 트윈, 이거를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필수적인 요소.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이 위치, 좌표, 이게 X인가요? 이게 XY? 예, 이 XY 좌표를 이 메타버스에 구현을 해야 돼요. 뭐하고 똑같이? 현실 세계하고 똑같이. 현실 세계하고 똑같이 하려다 보니까 이 위치 좌표가 정말 중요하다.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위치 좌표 때문에 모든 게 현실과 똑같이 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위치 좌표가 없으면 현실과 똑같이 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다 현실과 똑같이 복사를 해야 돼요. 디지털로.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 거짓 세계가 아닌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저게 왜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 세계를 볼 때 저게 왜 필요해? 그게 아니라 이 위치 기반이 된다면 이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 아바타가 가상 세계에 나랑 똑같이 존재한다고요. 내 애가 다니는 유치원이 여기도 있지만 가상 세계도 똑같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코로나가 발병을 하잖아요. 가상 세계도 코로나가 발병을 하는 거예요. 감기가 유행을 하면 가상 세계도 감기가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여기서 전입신고를 하면 가상 세계도 전입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가상 세계에서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거를 뭐가? AI 컴퓨터가. 이 가상세계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처음에는 가상세계를 우습게 봐요. 그런데 이 위치가 복사되면서 내 모든 사물, IoT, 내 모든 사물이 가상세계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상세계를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가상세계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상세계에서 필요한 것들, 그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상세계에서 이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가 있다면 이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그리고 또 뭐라고 했나? 하여튼 이런 경제적, 좋아요. 경제적 활동들을 할 때 이 블록체인 기술, 즉 뭐예요 이게? 보안. 두 번째는 뭐라고 해야 되나? 머니라고 해야 되나? 돈.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가상화폐는 아니에요. 제가 말했듯이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여기서 쓴다는 건 아닌데 뭐 예를 들면 CBDC 같은 것들은 여기서 전자지갑을 월렛으로 해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곳에서.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CBDC나 뭐 전자지갑 같은 것이 왜 필요하느냐? 모든 것을 내가 증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가상세계에서는. 모든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 이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분산 원장. 이 분산 원장의 기술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야만 이 가상현실이 안정적으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이 가상현실에 대해서는 이 보안 문제가 큰 화두가 되거든요. 보안 문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 현실에서 쓰려고? 아니.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서 쓰려고. 즉 현실 세계가 아닌 다른 현실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분산 원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IoT 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즉 예를 들면 뭐 내가 생산한 재화나 어떤 서비스적인 그런 것들을 지들끼리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하여튼 뭐 스마트폰끼리 거래를 한다든지 지들 스스로 컴퓨터끼리 AI끼리 거래를 할 때 바로 이런 분산 원장이나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미래 사회를 잠깐 말해보면은 미래 사회에는 아마 먹고 사는 문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먹고 살 수 있느냐를 보면은 지금 이 알고리즘으로 광고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미래 사회에 이 가상세계가 되면은 훨씬 더 센 알고리즘이 우리 일상으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슬프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엄청난 광고에 노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내가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엄청난 광고에 노출을 해야만 돼요. 아니면 내가 일부러 광고를 오픈시켜 놔야 돼요. 나의 아바타한테. 아니면 나에게, 현실 세계의 나에게, 아니면 나의 아바타에게 오픈을 시켜야 돼요.
그럼 그 광고를 저는 뭐 잠들기 전까지 계속 광고를 흡입할 수밖에 없어요. 즉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제가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그 현관문에서 광고가 하나가 나와요. 그 광고 5초짜리를 봐야만 현관문이 열립니다. 그 대신 전 어쩔 수 없이 그 광고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 수입으로는 드론 자가용을 운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광고를 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요. 현관문을 들고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려고 하면 거기서도 하루에 한 번 광고를 봐야 돼요. 냉장고에 있는 광고를. 왜냐면 전 그 냉장고를 30% 할인받아서 샀는데 그 30% 할인받는 조건에 광고를 1년간 봐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에요. 에어컨, TV, 무슨 전화기 모든 거를 쓸 때 광고에 계속 노출이 돼요. 광고에. 그러면서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이 뭐 좀 보탬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여러 기업들 흔히 말하는 지금 미국에 있는 큰 기업들은 그런 광고를 아마 무차별적으로 제공할 거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광고를 계속 차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기서 끝나? 응? 그럼 역설적으로 제가 한번 말하고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가상현실을 원하는 거. 원했는가요? 지금 여러분은 가상세계를 원합니까? 아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네. 저도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술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왜 기술이 이쪽으로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도 제가 말하고 싶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 기술은 우리에게 중립적입니까? 여러분, 기술은 우리에게 중립적입니까? 당신에게 중립적이었습니까? 기술은? 기술은 우리에게, 당신에게, 아니면 모두에게 중립적이었습니까? 주먹도끼부터 칼, 대포,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발전해오는 이런 기술들을 당신의 선조, 우리의 뭐 엄청 먼 선조들은 과연 원했을까요? 자, 그러면 왜 세상은 이 메타버스로 가고 있느냐? 메타버스 세상에는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메타버스 세상에는요, 생각할 수도 없는 만큼의 돈이 있어요. 자, 웹 2.0, 웹 2.0의 위치 기반.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메타버스의 중요한 거 X, Y 좌표라고 그랬어요. 웹 2.0에서 위치 기반이 있어요. 자, 얘기해 볼까요? 우버. 위치 기반이죠. 아마존. 웃기지만 위치 기반이 중요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다른 것들도 다 이 테슬라, 애플 다 마찬가지로 이 위치 기반과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이건 스마트폰이에요. 아까 왜 밑전형이 스마트폰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얘네들이 큰 어떤 엄청난 부를 이뤘죠. 그럼 얘네들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태됩니다. 도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도태. 예, 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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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알았어요. 네, 다사의 수석 엔지니어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자, 그래서 얘네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상세계로 진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가상세계가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어야 사람들이 가상세계로 간다고. 예? 그러면 얘네들이나 다른 사람,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맛을 보여줘요? 가상세계에서는. 자, 꿀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꿀. 어떤 꿀? 비트코인. 네. 그치. NFT. 막 대박이 나는 거예요, 막. 무슨 어이없는, 뭐, 10,000배, 막 100,000배, 막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아무 의미 없는 그림이 뭐 1억에 팔려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에서? 가상세계에서. 현실세계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가상세계에서는 필요할 거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친 듯이 뜬다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가상세계에 대해서 동경을 하죠. 가상세계에 뭐가 있다 그러면? 꿀이 있다. 사람들은 가상세계에서는 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만드느냐? 기업에서. 왜? 수익을 창출하려고. 돈을 벌려고 가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기술은 과연 우리에게 중립적인가 해서 기술은 이미 예전부터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어요. 예전에. 지금 시대는 우리가 필요 없는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건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 편리하죠. 조금 편리해요. 근데 스마트폰하고 이동전화하고 저는 많이 편리한 건 사실인데 이 기술의 개발이 너무 한두 끝도 없다는 거야. 문제는 한두 끝도 없다. 자, 한두 끝도 없는 거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한두 끝도 없는 게 아니라 과연 저게 필요할까라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화성으로 이주하는 거래요. 엄마가 하는데. 화성으로 이주하는 거. 자,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리고 이게 우주 관광을 해요. 지구 표면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시. 지구 표면을 돌아서 이게 한 바퀴도 안 돌고 하여튼 여기서 이제 있다가 오는 관광 코스예요. 그리고 이제 화성을 탐사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꿈이 있는 거예요. 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라고. 화성 이주, 화성에서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걸 보여준다고요.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보여준다고요. 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뭘 낸다? 돈을 낸다. 이거랑 비슷한 이론이 가상세계라고요. 제가 너무 이 가상세계에 대해서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어쩔 TV예요, 어쩔 TV. 어쩔 수 없이 뭘로 간다? 가상세계로 간다. 가상세계로 간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타야지. 먼저 가는 겁니다. 예? 어차피 간다고요. 가상세계로 어차피, 기업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든지 또, 자바를 이용해서 그 개발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하고, 빅데이터는 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하는 것들이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가상세계로 뛰어드는 거예요. 여기에 동참을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상세계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어차피 방향은 이쪽으로 틀었습니다. 방향은 이쪽으로 틀었기 때문에 거슬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웹 1.0, 2.0, 3.0 그리고 유비쿼터스, IoT, 메타버스.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메타버스란 말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른 이거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메타버스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메타버스가 이미 녹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메타버스가 녹아져 있을 때만 메타버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IoT란 말이 아직도 대문자. 나오는 이유는 IoT가 아직까지 전부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한 5년, 몇 년 있어서 사람들이 다 새거하고 이게 IoT가 되는 환경이 되면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이제. 기업들이나 다른 사람은 쓰지 않아요, 이런 말을. 구식이거든. 메타버스 몇 년 있으면 쓰지 않는다고요. 왜? 이미 가상세계로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 나오겠죠? 뭘 홀릴 수 있는? 여러분들을 홀릴 수 있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빨리 동참을 해야 된다고.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어린 애들의 투자 방식을 못